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공포스러웠던 1월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보통 1월 효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예상했지만 역시나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 서대리의 연금계좌 기초지수인 S&P 500이 1월에만 5.3% 하락하면서 2009년 이후 1월 하락률로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S&P 500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지수들도 급락하면서 S&P 500 ETF와 나스닥 ETF 중심인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도 1월 마이너스 9.9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가 손실은 무려 마이너스 141만원이 찍혔죠.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월 31일 기준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부터 공유드립니다. 항생테크 ETF의 마이너스는 하도 봐서 익숙하지만 킨덱스 나스닥 ETF의 마이너스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어색한데요. 다만 이렇게나 나스닥이 급속도로 빠졌는데도 2년 전부터 매수한 타이거 나스닥 ETF는 여전히 3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인 것을 보면서 역시 좋은 자산은 길게 투자할수록 큰 수익을 선사하고 이 수익이 변동성이라는 높은 파도를 큰 걱정 없이 버티게 해주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단순히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있지만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인고의 시간을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이 반복될수록 누군가에게는 거친 파도가 나에게는 시원한 바람 정도로 느껴지는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만 했고 서대리의 계좌가 통상 3, 4개월에 한 번씩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렇게 크게 맞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0% 가까운 하락 덕분에 2021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상승해오던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총자산도 상승 기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이 하락해도 계좌 규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매월 입금하는 35만원으로 평가 손실을 커버하고 계좌 총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좌가 1000만원이 넘어가면서 월 투자금이 35만원이 연금계좌의 3%도 안 되는 비중이 되다 보니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이기 시작하면 월 적립 투자금으로는 계좌에 불을 끄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는데 양동이로만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느낌이랄까요? 그 결과 이번 1월 하락률이 2020년 3월보다 더 떨어지기도 했지만 평가 손실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하락해봤자 2020년 10월과 2021년 9월에 마이너스 30만원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무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년 반 동안 꾸준히 계좌 금액을 늘려오기도 했고 주식 100%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지만 역시 직접 겪어보니 슬프긴 합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시장이 1월 27일 저점을 찍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8일 밤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부터 휴장을 하면서 이런 회복세가 1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다시 장이 열린다면 국내 상장 미국 ETF들도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 500과 나스닥 ETF인 부와 QQQ의 2022년 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8.7%입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지만 1월 28일까지만 거래가 됐던 타이거 미국 S&P 500과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2022년 1월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9%인 것을 감안하면 2월은 시작부터 큰 폭의 플러스 수익률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1월 계좌 활동도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서대리는 1월 4일 35만원을 입금하고 예수금을 탈탈 털어서 4개의 ETF를 정해진 비중대로 매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1월 하락을 통해 현금이나 안전자산인 금, 채권 ETF 등에 일정 비중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서대리는 앞으로도 주식 100%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장 1월 27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이나 투자 커뮤니티, 심지어 제 채널에 달렸던 댓글들만 봐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단순한 조정이었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죠. 이처럼 향후 단기적인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상승할 것이라 믿는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특히 최소 10년 이상 투자하는 연금계좌 특성상 앞으로 1월과 같은 하락장은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안전자산이나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도 저점을 잡아 추가 매수를 하고 리밸런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번만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막상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늦었다거나 다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대세 상승장에서도 매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상의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매월 모아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매월 무지성, 적립식 매수만 하고 있는데 8% 복리 수익률 목표도 현재까지는 다행히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처럼 우상향하지는 않고 각종 시장의 리스크에 반응하면서 계좌가 출렁거리고 있지만 결국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자산 배분 투자가 더 난이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방향만 보고 떨어지면 물타고 비중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방향성이 다 다른 채권이나 금, 원자재 등의 방향까지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1월 하락장의 경우 미국채 ETF와 금 ETF는 분명 주식보다 덜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계좌를 지켜줬다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특히 미국채 ETF의 경우 이번 하락장에서 덜 떨어졌을 뿐이지 반년 넘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에는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지만 이처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데도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리의 경우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심플하게 주식, 현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하는 연금계좌 특성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라는 종목에 함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결국 목표인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원 받는 마르지 않는 연금계좌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매월 유튜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니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2022년 1월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